명태균 씨는 고소 며칠 전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강혜경, 신용한, 김태열 등이 국가에서 공인한 공익 제보자도 아니라는 식으로 허위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국가가 공인하는 공익 제보자 시스템의 기본도 모르고 명백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저희 3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거의 주장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허무맹랑해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것일 뿐인데, 마치 본인의 주장이 맞아 신용한이 답변을 못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명 씨는 본인을 팔아 신용한이 충북지사를 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기꾼 횡령범인 강혜경, 김태열 씨를 데리고 충북에서 출판 기념회까지 했고, 출마해서 자기를 영웅시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신용한 예비후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불의를 밝히고자 노력하였을 뿐입니다. 일면식도 없던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의 이름을 팔 이유도 없거니와 일부러 명예훼손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명 씨는 신용한 예비후보에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해 사과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명 씨와 그의 변호인은 신용한 예비후보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강혜경, 신용한, 김태열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정을 다시 검토하고 철회, 박탈하라는 요구도 하였습니다. 명 씨는 서영교 의원, 박범계 장관, 한병도 원내대표, 박주민 의원 등 계엄과 내란 척결을 위해 싸웠던 민주진영 인사들을 마치 사기꾼 횡령범으로 단정짓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비방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용한 예비후보와 통화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3대 특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명 씨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작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황당하게 그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저희 3인의 공익 제보자 정언을 기초로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의 뒷거래가 세상에 알려졌고, 결국 계엄과 탄핵 과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온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특히 명태균 씨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신용한의 충북도지사 후보직 사퇴를 뜬금없이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 내 치열한 경선을 이틀 앞두고 신용한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엄습한 정치 공작을 하는 것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충북도지사 선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고소권에만 충실하면 되지, 무슨 자격으로 어떤 목적으로 신용한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원에 강혜경 씨가 윤석열, 명태균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태균 본인의 재판을 앞두고 강혜경, 김태열 씨는 사기꾼, 횡령범이라며 가짜 공익제보자 프레임을 씌워 법적 정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면 신용한 예비후보도 똑같은 가짜 공익제보자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몰아가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명 씨는 본인이 다시 교도소를 가느냐 안 가느냐 절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것처럼 보여지는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 공익 제보자 3인은 이런 불순한 정치 공작적 형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며, 배후 세력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척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12.3 내란과 탄핵 과정에서 차가운 아스팔트를 열정과 체온으로 녹이며 함께 극복했던 민주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3월 24일 공익제보자 1호 강혜경, 공익제보자 2호 신용한, 공익제보자 3호 김태열, 법무법인 정보성 1호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네. 네. 명태균 변호인이었던 김소연 네, 변호사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제가 우리 김영환 지사님 변호인이어서 기자회견자니까 네. 맞아요? 네. 질문 그거는 받으신다고 아니 그게 하시는데. 아니라 네. 기자회견자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네. 그 네. 3월 19일 날 오후 7시경 제가 전화를 한번 받습니다. 특정 어떤 진영과 결부된 그런 사람들이 명태균 씨를 설득하고 있다. 신용환을 끌어들이도록 신용환을 고소하도록.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에이 설마요 뭐 지금 왜요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왜 그런가요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날짜까지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서 고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청주지검에요 그랬더니 거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충북경찰청인가요 그랬더니 흥덕경찰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설마 그러겠거니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유튜버가 창원을 방문해서 그분과 인터뷰하는 것이 올라왔고 집중적으로 단체 대화방에 유포가 됐습니다. 명태균 씨의 일방적 주장이 유포가 됐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소위 민주주의 정신, 민주주의 가치를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예선 경선 중입니다. 그 예선 경선 중인 민주당 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단톡방에서 정치 브로커라고 언론에서 쓰고 있는 명태균 씨의 그 인터뷰에 대해서 수도 없이 뿌리고 SNS에 유포하면서 저 신용환에 대해서 비하하는 듯한 공격하는 듯한 그런 SNS를 많이 유포하셨습니다. 참담합니다. 진짜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치고 정신이고 정체성인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옳으냐, 신용환의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진실이 옳으냐는 충북 도민 여러분들,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라고 믿습니다. 네. 충북도민 펜앤마이크 기자 박순종이라고 합니다. 여기 세 분 강혜경 선생님, 신용환 선생님, 김태현 선생님 국민권익위에서 인정한 네. 그 공익신고자가 맞는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우리 김종현 기자인데요. 우리 김태열 선생님은 그 공익신고를 어디다가 하셨어요? 공식으로 국회에 기본적으로 국면은 한다 하셨나요? 아니 국회에 부정부패 공익 지원센터에 신고를 했고 혹시 시점 기억나십니까? 예? 시점이 기억나십니까? 시점이 아마 제가 10월 24년 10월 25일 날 특검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창원지검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아마 12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4년 12월경 12월 조사 다 하고 예. 노종면 의원하고 통화한 이후네요. 가장 이후죠. 노정면 의원하고 통화할 때는 예. 제가 검찰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노정면 의원하고 통화하고 할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예비 후보자 두 분한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날도 그 예비 후보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부터 6천만 원씩 각각 받은 걸로 그렇게 말을 맞추자 하고 그날 저에게 10월 16일 날 노정면이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까지도 노정면하고 통화할 때까지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금액이고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하는 걸 다 자르고 부분적으로만 활용을 했는데 10월 16일 날 노정면이 전화 왔길래 그때도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10월 25일 날 저한테 압수수색이 왔습니다. 그때 더 이상은 이거 숨길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한 10일 동안에 명태균 씨가 온갖 언론에다가 나를 잡아내면은 뭐 한 달에 정권이 무너질 건데 나를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녹음을 가지고 대통령실을 협박하고 하다 보니까 사건이 더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10월 25일 날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검찰한테 제가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돈을 받은 게 2억 2천만 원씩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 맞추기 했던 메모장까지 검찰에 제출하고 오늘부터 제가 진술하는 거는 여태까지 노정면 의원이라든지 했던 사람들 검찰 수사과에서 조사받았던 것도 다 거짓이다. 지금부터는 내가 모든 걸 사실대로 진술하겠다 해가지고 내가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모든 걸 다 밝히겠다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씩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그 통화 당시까지만 해도 공익제보자로서의 제보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게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생각으로 이제 진실을 말하는 공익제보를 하기로 돌아섰다. 즉 선우가 그 민주당 의원과 통화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공익제보를 하지 않았으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마음을 바꿔서 공익제보로 나아갔다라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후보님, 그 3월 19일 날 제보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제보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좀 들어보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뭐 세력 중에서 이런 고소고발건을 좀 기획했다라는 취지로 좀 읽히는데 그런 취지로 저도 그렇게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 다른 분의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 제보자가 이 선거 과정에 신용 후보 외에 3명 중에 한 분의 캠프에 그렇게 있다는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분명히 지금 이 지방선거에 다른 캠프에 있는 분입니다. 특정 진영이라고 표현하신 게 그러니까 민주당 내 특정 진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 주신 분께 제가 뭐 괜히 뭐 더 꼬치꼬치 묻듯이 하는 게 결례라서 일단 저는 설마 그렇게 하겠거니 하고 그날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일체 착착 돌아가는 모습이 그 제보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제보자가 민주당의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단은 그 기자회견문을 나눠서 읽어주시긴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명태균 씨가 후보직 사퇴를 뜬금없이 주장하는 것 요거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네네 저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저를 고소한다는 건 그분의 이제 그 자유 의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충실하게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지금 충북 도지사 선거에 개입을 해서 후보직을 사퇴하라? 굉장한 정치적인 구호잖아요. 본인이 어떤 자격으로 신용환의 충북도지사 후보 자격을 사퇴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전후 맥락으로 봐서 제가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알 수 없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 그런 황당한 주장까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후보직 사퇴까지를 이들이 주장을 하는가. 고소를 하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니까 제가 그게 잘 대응하면 되는 것인데 이건 도저히 정치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오늘 강혜경 국장님이 저 재판 있으시죠? 그게 어떤 재판이죠 오늘? 그 윤석열 씨, 명태균 씨 관련해서 무상 여론조사 제보는 거 저기 작은 범위단 재판입니다. 명태균 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엊그제 네. 여론조작은 전부 강혜경이 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명태균의 지시가 있었죠. 명태균의 지시가 없었으면 저희가 조작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시가 있었다는 것도 판결문에 있는 겁니까? 제가 판결을 정확하게 등록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요. 조작 관련해서는 명태균의 지시로 조작을 했다라고 제가 진술했다고 했거든요. 아까 그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명태균과 윤석열이 무상여론조사에 대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강민희 씨가 물론 정인으로 나가고 저는 4월 7일 날 정인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과 동일한 공소 사실에 대해 가지고 김건희 씨가 우인성 판사에 의해서 재판을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무죄를 내렸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은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미래항공연구소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을 했다라고 우인성 판사가 몇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14회밖에 14회밖에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거는 22년 10월 말까지 14회밖에 안 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2년 3월 9일 선거 하루 전날까지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총 58회인데 우회선 판사가 여론조사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의뢰를 하지 않았었고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 씨가 차명으로 운영했고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판사에 청구를 판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3월 20날 오션 시장의 정치자금법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오션 시장을 유죄 취지로 증언을 하면서 오션 시장 측에서 자기네들은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한테 의뢰하지도 않았고 계약서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명태균 씨가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은 여론조사를 정치인의 정치자금법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 여론조사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건 재판 받는 거 명태균 씨가 정치인은 여론조사를 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완전히 상충되는 그런 명태균 씨의 답변이 있습니다. 아까 그 무고죄하고 선거법 관련해서는 법적 대응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후보님께서는 그 배후 세력까지도 밝혀내겠다라고 배후 세력이 있다면 만약에 제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증거를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황당한 그런 제보가 분명히 있었고 지금 1년의 절차 특히나 이 아시다시피 이제 후보로 등록하고 난 뒤에 후보 비방죄는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합니다. 실제 뭐 프랭카드를 써서 비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알았겠죠. 변호인이 있으시니까 일부러 딱 날짜까지 저는 맞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그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선거 개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을 할 예정이고 충북 도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들께서 과연 명태균이 오를지 신용한 말이 오를지는 그동안에 쭉 왔던 방송 내용이라든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주장한 것 중에 자기는 자료를 준 적도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준 적도 없고 그런 걸 제가 마치 뭐 허위로 어떻게 했다. 제가 공개한 자료가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고 제가 3월 9일자로 받은 자료를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9차 여론조사 보고서인데 봉황문의에 축 당선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축 당선 뭐 이런 식으로 확실히 없나 당선이 써 있습니다. 금장 봉황문의에 본인 혼자 보는 것 같으면 그런 걸 써놓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저는 강혜경 씨도 몰랐습니다. 국회 증인선서하고 나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거 강혜경 국장님이 만든 거 맞습니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캠프까지 누가 전달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명태균 씨가 전달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허위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어쨌다. 전혀 황당한 일이죠. 다음 일정이 있어서 저희 퀴어는 이제까지 15분에 양성과 소속이 아까 말씀하신 능숙한 정치공자, 기획자가 됐든 실행자가 됐든 그 당사자를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의 특정 대련하고 일단 제보된 전화를 저는 그렇게 느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사전에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할 거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그 뒤에 1년의 일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이따가 오후 2시에 중앙당에서 정견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대 KTX 시간 때문에 제가 그건 양해를 구하고 혹시라도 강혜경 씨랑 저는 이제 법원에 가셔야 되고 같이 이동을 하고 두 분이 더 말씀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